이건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다음 주에는 시작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올해 안에 4천만여 회분 접종이 가능할 전망이지만은 이 백신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접종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제한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파이자와 모더나 모두 이 백신에서 부작용이 발견됐지만은 치명적이지는 않다라고 연방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영수 국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올해 이 백신 접종 연말까지 한 4천만여 회 정도에 걸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런 소식이에요. 네, 그런 소식입니다. 그 연방 정부가 올 연말까지 코로나19 백신을 한 4천만여 회 정도 이제 투약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밝혔는데 뭐 한 달이죠, 그러니까. 네. 이제 12월 초고, 그러니까 12월 10일 날 승인이 나면 대략 한 20일 정도 사이에 4천만여 회 정도를 이제 투약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신 개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먼시에프 슬라우이 코로나19 백신 초고속 작전팀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의 최고 책임자가 그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백신 접종 일정과 관련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네. 4천만여 회 정도 접종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네, 언급했습니다.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두 가지 결정을 동시에 내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두 가지 결정이라는 건 화이저와 그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이제 공동 개발한 백신은 이제 오는 10일 날 네. 승인할 예정이고, 모더나도 이제 그렇죠, 긴급 사용 그렇죠. 승인을 네.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모더나도 바로 좀 승인해 달라. 그래서 파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뭐 올해가 가기 전에 4천만여 회 정도를 그 접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오늘 보니까 영국에서는 이미 그 화이자 글쎄요, 백신 말이에요. 승인이 났어요. 승인이 났어요. 참 좋은 일인데. 근데 미국과 유럽연합은 심기가 불편하다는 또 소식도 네. 들어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했죠. 그렇죠. 지금은 유럽연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미국이나 유럽연합은 왜 영국에서 화이자 백신 승인 난 걸 왜 그렇게 불편해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좋은 백신이면 어느 나라에서 먼저 승인 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게 불편해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의심을 하는 거예요. 백신을 순수하게 인류를 위해서, 사람들을 안전을 위해서 만들고 보급할 생각이라면 어느 나라가 먼저 승인하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연합이 영국이 먼저 한 발 앞서서 승인한 걸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고 뭐 불편해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네. 백신을 개발해서 접종하는 것도 순수하지가 않구나. 네. 굉장히 정치적이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만 이 백신에 대한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건 영국은 이제 승인이 났으니까 조만간 아마 며칠 안으로 이제 접종에 들어갈 것 시작하겠죠. 같고요. 아마 이번 주 안으로 시작할 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네. 생각이고요. 미국은 이제 다음 주에 네, 이제 네.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네. 해도 이제 연말까지 4천만여 회 접종 네. 이게 지금 네.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미국의 시민이 뭐 국민이 거의 3억 명이 3억 넘는 명. 그런 네, 상황인데 네, 그렇죠. 이게 너무나 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숫자가. 네, 그래서 제한적인 게 있죠. 제한적인 게 있는데, 그러나 뭐 그 파이저나 모더나가 만든 백신의 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네. 수량이 일단은 그거밖에 안 되고요. 승인이 나면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낸다는 이제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천만여 회 정도 접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그 다음 주 목요일 그 예정돼 있기 때문에 승인이 네. 12월 10일이죠. 그래서 승인이 나면 24시간 안으로 모든 주에 배급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는요. 네. 그러면 뭐 목요일부터 접종이 가능할 것 같은데, 뭐 일각에서는 그 다음 주 주부터 월요일부터 뭐 된다,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건 네. 뭐 어디서 근거한지 알 수가 네, 없어요. 네, 굳이 목요일 승인해 놨는데 금토일을 왜 기다려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사람이 맞아야 된다면 빨리 맞는 게 중요하지 그걸 왜 기다립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목요일 날 승인이 나면 제 느낌에는 주말부터, 아니요 뭐 백신 접종하는데 주말이 일요일 날은 쉬어야 됩니까? 그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전 좀 이해할 수 없는데, 어찌됐건 주말부터 맞을지 월요일부터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국에서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말까지 시간이 물론 뭐 10일부터 따지면 한 20일밖에 안 남는 건데, 20일 동안이라고는 하지만 4천만여 회밖에 안 된다. 네. 이 부분 좀 아쉽다는 생각이고, 특히나 백신은
두 번 맞아야 되잖아요. 한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두 번 맞아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4천만여 회다 그러면 결국 2천만 2천만 명. 명이 그렇죠, 이제 맞는다는 그렇죠. 얘기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억 명이 넘는 인구인데 뭐 전부 다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2억 명 이상 뭐 2억 5천만 명 정도 맞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숫자로 보면 굉장히 좀 적은 수치가 아닌가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어차피 수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가장 필요한 사람들 어제 그 CDC가 회의를 해서 회의를 결정을 했죠. 내렸죠. 결론을 했어요. 그 의사 간호사 같은 의료진들 그리고 이 노년층 중에서도 그 장기 요양 시설에 있는 네, 네. 그 뭐 널싱홈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높고 한번 감염이 일어나면 집단 감염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이제 접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거주하는 노인들과 그런 노인들을 케어해 주는 그런 또 스태프들 그런 사람들이 먼저 이제 주사를 맞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사람들을 다 합치면 한 2천만 명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아마 일반인들 그런 어떤 의료진이라든가 뭐 헬스케어 그런 그 널싱홈이라든가 이런 곳에 거주하지 않는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내년이 돼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저 내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네요. 아직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올해가 가기 전에 4천만여의 접종이 네. 가능하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불과 이게 20여일 만에 그 정도면 매우 많은 거죠. 좀 네. 많은 수치 아니겠습니까? 사실 또 따져보면 많은 많은 수치예요. 그게 수치예요. 우리가 또 적다고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 많은 수치고 이게 그 모르겠어요. 그 의사 간호사들 그리고 뭐 널싱홈이나 그런 그 집단 수용 시설에 계신 분들 또 그런 데서 일하는 스태프들 뭐 그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맞는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 한 2,400만 명이 된다고 그러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일반인들도 맞겠다는 사람이 있고 맞기 싫다는 사람이 있는데 의사 간호사들 스태프들 그런 또 요양시설 거주자들이 전부 다 맞고 싶어 할런지 사실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또 모르죠. 예, 2,400만여 명 중에 2천만 명 정도가 맞는다 그러면 400만 명 정도가 안 맞아야 되는데 뭐 아마 그 정도 비율로 따지면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거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뭐 나는 뭐 내가 마스크도 열심히 쓰고 방역을 철저하게 하니까 나는 지금 하던 대로 하겠다. 뭐 굳이 접종 주사 맞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의사 간호사 중에도 없으리란 보장은 없어요. 네, 제가 볼 네. 때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자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막상 접종을 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다. 네.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러나 어찌됐든 2,400만 명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2천만 명이 맞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을 올해가 가기 전에 맞춘다. 20일 사이에 맞춘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작은 숫자는 아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이 백신과 접종에서 네. 부작용이죠. 부작용이죠. 근데 실제로 부작용이 상당한 정도로 나타났다. 네, 상당한 정도로 나타났다 그래요. 앞서 말씀드렸던 몬세프 슬라우이 이 미국 그 연방 정부의 백신 관련한 최고 책임자가 파이자와 모더나의 백신 임상 시험에서 10%에서 15% 정도의 사이드 이펙트 아하.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10에서 15% 정도의 사이드 이펙트는 significantly noticeable. 아하. 그러니까 매우 뚜렷하게 그렇죠. 관찰된다, 보여진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몬세프 슬라우이 책임자는 눈에 띌 정도의 부작용이긴 하지만 염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런 네, 설명도 네, 했습니다. 네. 그 이 시간에도 그 전해드렸던 것처럼 그 부작용이라는 게 사실 심하면은 굉장히 그 심각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네, 네. 목숨과도 관계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것과 비교하면 어허. 그렇게까지 걱정할 건 아니다. 네, 사람 네. 생명과는 관계가 없고 네. 사람을 굉장히 심하게 아프게 하고 그런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부작용이 나타나긴 했지만 15% 정도가 눈에 띄는 부작용을 보였지만 흔히 볼 수 있는 부작용. 네, 네. 일반 독감 백신이라든가 그런 거 맞을 때도 사실은 뭐 그런 정도의 부작용은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용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부작용이다. 이렇게 좀 근데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부작용들은 어떤 네.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게 좀 궁금한데요. 네. 그 구체적인 그 부작용 내용을 이 그 몬세프 슬라우이 최고 책임자가 설명한 것을 보면 그 메스꺼움, 몸살, 두통, 오한 이런 정도 증상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 시험에 참가해서 주사를 맞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주사를 맞은 후에 메스꺼움을 느끼고 몸살기를 느끼고 두통을 호소했고 오한이 오는 그런 이제 체험을 했다 이렇게 전했는데 이 정도면 사실은
물론 이런 부작용도 없으면 좋겠지만 네. 이런 정도 부작용은 생명을 잃는다거나 극도로 쇠약해지거나 그런 정도의 심각한 부작용에 비하면 그렇게 대단한 부작용은 아니다. 네, 이런 네. 설명이고요. 그나마 이게 이제 95%는 이런 부작용이 없는 거고 네. 나머지 5%가 지금 이런 부작용을 겪는다고 하는 거니까 네. 파이저나 모더나의 주사를 이제 접종받았을 때 95%는 이런 부작용이 거의 없고 한 5% 정도가 이런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고 좋은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또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훨씬 더 상회한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나 뭐 맞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영국이 오늘 이제 먼저 승인을 했고 네. 이번 주 안으로 이제 접종에 들어갈 텐데 영국을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지켜보겠죠. 지켜볼 거예요. 그래서 네. 거기서 얼마나 좀 부작용이 나올는지 어. 얼마나 많은 숫자의 부작용이 나올지 또 부작용의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 심각할런지 가벼운 정도일지 뭐 이런 것 등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볼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백신이 개발될 때는 네. 몇 년에 걸쳐서 사실 네. 이러한 이제 백신을 개발해 왔는데 네. 이번에는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네. 지금 만들어진 백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작용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나타난 것만 지금 보고 있는 거지. 네.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맞아요. 생길지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사실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이 몬세프 슬라우이 최고 책임자도 그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요. 네, 네, 네. 화이저와 모더나의 임상 시험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10에서 15% 정도의 어허. 그런 그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네. 있는데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한 2개월 정도 어허. 지켜본 거기 때문에 그 2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는 그 정도였다. 네. 그러니까 2개월 정도 되는 단기간에는 뭐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는데 문제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과연 어떠한 후유증이 글쎄 있는지 말이에요. 그 부분은 아직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만큼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글쎄 네, 그렇기 말이죠. 때문에 장기적인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인정을 했어요. 네. 예, 장기적인 관찰과 관련된 데이터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그래서 백신을 맞는 것을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그 부분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주사 맞고 지금 한두 달 안으로는 그런 가벼운 정도의 부작용은 있지만 심각한 부작용은 없다. 오케이, 그건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면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우려된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 초반에 지금 한 2천만 명 정도가 맞을 수 있는 백신 양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정도에서는 적정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현실에서 병원에서 매일같이 코로나19 환자들을 접해야 하는 의사 간호사들은 조금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있더라도 어차피 매일같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에 비하면 그냥 백신을 맞는 게 낫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고 그런 요양시설, 그 널싱홈 같은 데 사시는 노인분들이나 그런 노인분들을 케어하는 그런 스태프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백신 접종을 맞을 만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네. 일반인들 경우에는 네. 과연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맞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좀 두고 보겠다. 글쎄 네, 말이죠. 그래서 영국이 먼저 맞으니까 영국에서의 결과 또 미국에서도 먼저 의사 간호사들이 맞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의 결과를 지켜보고 나중에 가서 한 몇 달 지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충분히 좀 지켜보고 맞겠다 하는 사람들이 좀 많지 않을까 좀 네.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저희 그 댓글에 올려주시는 네. 분 중에 말이죠. UC 얼바인에서 일하시는 아, 여자분이 간호사분. 계세요. 네. 그분이 이제 오늘도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지금 중환자실하고 응급실이 지금 꽉 찼다고 말이죠. 네. 베드가 없다고까지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분들한테 좀 저는 그분에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주위에 있는 그 네. 병원에서 일하시는 그 분들이 과연 이번에 백신이 나오면은 다 맞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네, 그런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좀 알아보셔가지고 맞습니다. 그 댓글에 좀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궁금해요. 네, 그리고 사실 그 부분도요. 병원 그 입원실이 부족하고 네, 네. 중환자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뭐 행정명령을 뭐 스테이홈 명령을 또 내릴 수도 있다 그러는데 물론 정 필요하면 내릴 수도 있겠지만 과연
LA나 캘리포니아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병원이 부족하면 임시병원도 만들고 네. 그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한다는 보도는 지금 안 나오거든요. 네. 오로지 비즈니스만 좀 단속하고 뭐 비즈니스 영업 못하게 하고 사람들 행동 못하게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 네. 좀 주정부나 시정부나 카운티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병원이 어려운 건 알겠는데 그 모든 그 어려움을 다 일반 시민들에게 돌리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수 국장이었습니다.